프랑수아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고 프랑스 의료진은 더 이상 수술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가족들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여러 병원을 찾아봤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고 결국 이제 남은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라는 조언만 돌아왔죠. 어린 프랑수아가 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은 부모님에겐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엘리제는 밤마다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며 어떻게든 기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한 지인이 조심스레 이야기하더군요.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봤어요? 거긴 첨단 의료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다던데 모르니 한번 알아보세요. 엘리제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생각에 곧바로 한국의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한 병원이 이 케이스를 받아줄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 엘리제는 곧바로 비행기를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희망과 불안 속에서 비행기에 올라타는 순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죠. 한국으로 향하는 긴 비행 내내 엘리제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낯선 땅에서라도 프랑수아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그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침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엘리제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엘리제와 프랑수아는 이미 병원에서 준비해 놓은 구급차를 타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고낸 의료진이 공항에 직접 나와 기다리고 있었고 프랑수아를 보자마자 신속하게 환자 상태를 점검하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엘리제는 이런 철저한 준비와 의료진의 체계적인 대응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는 공항에서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조차 구급차를 따로 예약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구급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엘리제는 낯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것 같은 최첨단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최신 장비들이 갖춰진 수술실과 전문 의료진의 대기 모습에 엘리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프랑수아의 상태를 꼼꼼히 진단한 후 그동안 프랑스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했습니다. 엘리제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의료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네, 우리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엘리제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토록 진심 어린 의료진들을 만나 희망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제와 프랑수아는 신속하게 응급 검사와 진료 과정을 밟았어요. 모든 과정이 너무나 빠르고 체계적이라 엘리제는 처음엔 약간 혼란스럽기까지 했죠. 의료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프랑수아의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의료 기술이 이번 치료에 사용될 예정이라는 말에 엘리제의 마음 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프랑수아가 겪고 있는 심장 기형에 대해 기존의 치료 방식과 다른
보다 혁신적인 수술법을 제안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치료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 엘리제는 반신반의했지만 의료진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정확한 설명에 점차 신뢰가 생겼어요. 특히 이 병원에서는 복잡한 수술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장 전문팀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 프랑스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 매일 밤낮으로 연구하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창문 너머로 바라본 서울의 밤하늘은 유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엘리제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동안 절망으로만 가득 찼던 시간들이 이 낯선 땅에서 드디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부디 이곳에서 프랑수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녀의 마음속에서 간절한 바람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료진은 본격적인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수아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여러 전문가가 모여 수술 계획을 세우는 모습에 엘리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이토록 정성스럽고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프랑수아는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제는 아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눈을 떼지 못하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한국에서의 이 마지막 희망이 그동안 지쳐버린 그녀와 프랑수아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이죠. 프랑수아가 수술실에 들어가고 나서 엘리제는 병원 대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걱정과 불안으로 두 손을 떨고 있었지만 주변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약간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병원 직원들은 엘리제에게 따뜻한 차와 담요를 가져다 주었고 곧 수술이 잘 끝날 것이라며 격려해 주었죠. 그들의 진심 어린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의료진들이 수술 후에야 간단한 설명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엘리제는 한국 병원에서 받는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굉장히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마음까지 돌봐주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따뜻한 환경에서 프랑수아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엘리제는 점차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엘리제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지만 병원 측에서는 주기적으로 수술 진행 상황을 알려주며 그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수술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한마디에 엘리제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이곳에서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대기 끝에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제의 얼굴은 잔뜩 긴장되어 있었지만 의사의 표정에서 희망을 발견했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랑수아의 상태는 앞으로 꾸준히 관찰해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제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긴 터널 끝에서 마침내 작은 빛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이 매우 중요했고 프랑수아의 몸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엘리제는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희망찬 마음으로 그날 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프랑수아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
돌봐주는 한국의 의료진 덕분에 엘리제는 그동안의 불안과 걱정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특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 프랑수아의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모습에 엘리제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의료진과 보호자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환자의 상태를 함께 지켜보는 체계가 잘 잡혀 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의 간호사 한 명이 프랑수아에게 직접 준비한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단한 장난감과 귀여운 캐릭터 스티커였어요. 프랑수아가 의식이 돌아와 눈을 뜨고 나서 처음 미소를 짓게 된 것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엘리제는 간호사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또 한 번 눈시울이 붉어졌죠.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지기 위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엘리제는 프랑수아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병원의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의 열정 덕분에 엘리제는 점차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다는 선고를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수술뿐만 아니라 회복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제는 병원의 다른 프랑스인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 의료 시스템에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환자와 가족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것 같아요. 저도 프랑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정성을 여기서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엘리제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하기만 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그녀에게 있어 희망과 감사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죠. 프랑수아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면서 엘리제도 한국 문화를 알아갈 시간이 생겼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주고 엘리제에게 한국 전통차를 추천해주는 모습에 그녀는 또 한 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낯선 이방인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서 엘리제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함과 위로를 받는 듯했습니다. 프랑수아가 점차 회복해가는 동안 엘리제는 한국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친절함과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매일매일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하루는 프랑수아의 담당 의사가 엘리제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프랑수아의 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요. 앞으로 한 단계 더 어려운 재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미 포기한 치료였는데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의사는 엘리제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볼 겁니다. 프랑수아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말은 엘리제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자 프랑수아는 조금씩 신체 기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과정이 힘들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의료진들은 다정하게 다가와 위로하며 다시 힘을 주었어요. 심지어 병원에서는 외국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있어도 걱정 없이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제는 프랑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이 따뜻한 배려에 계속해서 감동을 받았죠. 또한 병원에서는 엘리제를 위해 심리 상담을 제공해 주기도 했어요. 엘리제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불안과 두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상담사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국의 병원에서 제공하는 토탈 케어 시스템의 일환이었어요.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의 마음까지 돌봐주는 이 시스템 덕분에 엘리제는 하루하루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수아는 다시 미소를 되찾았고, 엘리제도 조금씩 삶의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프랑수아가 힘겹게 일어나 앉는 모습을 본 엘리제는 벅찬 마음에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 모든 기적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보낸 시간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물한 셈이었죠. 프랑수아의 회복 속도는 의사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재활치료 중에도 의료진은 프랑수아가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하며 작은 성취 하나하나에 큰 박수를 보내주었죠. 특히 물리치료사들은 프랑수아의 재활훈련을 놀이처럼 재미있게 만들어 주어 아이가 지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덕분에 프랑수아도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고, 예전에는 두려워하던 운동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엘리제는 병원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세미나, 외국인 보호자와 의료진 간의 문화, 교류 워크숍 등은 엘리제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의료진들은 단순히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안정된 마음으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하루는 엘리제가 병실에서 프랑수아를 지켜보던 중 한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엘리제 씨, 혹시 프랑수아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나 간식이 있을까요? 회복 과정에서 입맛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 말에 엘리제는 잠시 멈칫했어요. 한국 병원에서 프랑수아의 식단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족처럼 느껴졌거든요. 엘리제는 의료진의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 프랑수아가 회복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아니라 이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같은 존재였어요. 이렇게 점차 건강을 되찾아가는 프랑수아와 그를 바라보는 엘리제의 얼굴에도 다시 미소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수아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긴 했지만 엘리제는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어요. 특히 병원을 오가며 만난 다른 외국인 보호자들로부터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엘리제의 마음에 새로운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한국은 빠르고 첨단 의료 기술로 유명하지만 때로는 과도한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엘리제는 프랑수아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혹시 병원이 과도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다음 날 프랑수아의 담당 의사와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엘리제는 용기 내어 이 의문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일부 보호자들은 너무 과도한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프랑수아에게도 필요한 이상으로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의사는 엘리제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환자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의료진 모두가 각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프랑수아의 경우 기존에 하던 치료 방식이 효과를 보였기에 재활 과정에서도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잉 치료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저희는 프랑수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엘리제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담당 의사가 진심으로 프랑수아의 회복을 생각하며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엘리제에게 프랑수아가 회복할 수 있는 데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인내심이 큰 힘이 됐을 겁니다라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엘리제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배려와 정성 어린 치료에 대한 감사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녀는 프랑수아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죠. 엘리제는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프랑스와는 얼마나 다른지 계속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종의 권위를 가진 의사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보호자는 수동적으로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의사가 보호자의 불안이나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그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해 주는 태도가 일반적이었어요. 엘리제는 의료진이 자신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프랑수아가 재활훈련 중 근육 경련을 일으켜 갑자기 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제는 당황해서 손을 덜덜 떨며 도움을 요청했고 병원 내의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들이 즉각적으로 달려와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매우 신속하게 대처하며 프랑수아의 상태를 확인했고 추가 검사를 통해 문제를 빠르게 파악했어요.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상황이 정리되었죠. 의사와 간호사는 이후 엘리제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재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통증이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병원에서는 그럴 때마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프랑수아의 경우 근육이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 과정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침착하고도 프로페셔널한 대응을 보며 엘리제는 이곳 의료진들이 단순히 치료뿐만 아니라 어떠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환자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프랑수아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신뢰를 가지게 되었죠. 프랑수아가 고통을 이겨내며 조금씩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엘리제는 자신도 한국 의료진과 함께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단순히 치료가 아닌 프랑수아의 삶을 되찾아주기 위한 모든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프랑스와의 회복 과정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프랑스에서 포기했던 아이가 한국 병원에서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은 끝까지 프랑스와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모든 도움을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어느덧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프랑스와는 이제 간단한 걸음마를 시도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엘리제의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맺혔죠.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엘리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프랑스와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제는 안도와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가능성을 발견했고 이제는 마침내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엘리제는 퇴원 준비를 하며 한국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모든 병원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나라입니다. 프랑스화가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료진들도 엘리제와 프랑스화의 회복 여정을 함께한 동료로서 이 가족의 앞날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습니다. 프랑스화와 엘리제는 한국을 떠나기 전 병원 인근의 공원에 잠시 들렀습니다. 공원의 푸른 나무들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밝은 햇살이 엘리제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녀는 프랑스화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죠.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이 나라를 꼭 기억하자.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날이 올 거야. 엘리제는 프랑스로 돌아간 뒤에도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었던 따뜻함과 희망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헌신과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프랑스화가 두 번째 생명을 얻게 된 이 이야기는 그녀의 삶에서 잊지 못할 가장 큰 기적이자 감사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마칩니다. 한국이 선사한 기적 같은 회복의 여정을 여러분도 마음속에 간직해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